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펠리입니다. 25년 5월 7일 증권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 짧게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이 바라는 내일 코스피 지수 움직임. 내일이 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외국인이 바라는 제 영상을 매일매일 들으신 분은 뭐 상단은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 그렇죠? 오늘도 그런 대로 그렇게 다 움직였어요. 자, 악재 시나리오는 작아지고 호재 기대감 살아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코스피 지수 밴드 좁아진 변곡점 흐름 기대 이 이야기도 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내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잘 끝났습니다. 자, 지난 연휴 전에도 우리 증시가 올라야 되는 날인데도 못 올랐단 말이야. 그렇죠? 자, 오늘도 상승이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은 오늘 0.55%라도 오른 것이 다행이다. 자, 종목들은 나름 괜찮았어요. 오늘 코스닥 보합에 끝났지만 오늘 코스닥이 크게 상승 못하고 보합에 끝났지만 종목들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오늘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알테오젠 코스피 1등 종목이 알테오젠이 4%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코스닥 지수가 좀 빠졌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코스닥 종목들도 나름 괜찮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휴를 끝나고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가 약간 들어간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외국인이 최근 계속 매도만 했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렇게 액면상으로 확 표가 나려면 1조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개인이 오늘 팔았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 수급에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콜, 풋 다 들어왔죠. 오전에는 잠잠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 배팅, 하락 배팅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잠잠했는데 오후 들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자, 오늘 변동성이 오늘 도깨비밸류가 아침에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컸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죠. 그렇죠? 갭상승 좋은 출발했습니다. 2580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순간 훅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지수가 순간 이렇게 훅 내려 특히 어차피 파생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보면은 자, 엄청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겁니다. 자, 34320에서 343에서 340이 무너졌어요. 순간 3포인트가 훅 내려왔던 거는 변동성이 되게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자, 도깨밸류가 자, 이번 주는 옵션 만기까지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죠? 자, 상단은 2600까지도 잡혀져 있지만은 2500, 890 그 정도가 상단으로 주로 잡혀져 있다 그랬어요.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수익률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깨비밸류 시황 영상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주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니까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못 올라간 거고 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하이닉스가 가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까지 초반에 계속 올라갔으면 삼성전자만 볼까요? 자,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게 이렇게 0.55%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지난 이날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야. 이날 삼성전자가 하락한 것은 파생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오늘 고가가 1%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쭉 내려왔죠. 자, 코스피 차트하고 선물 차트랑 똑같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면 선물 차트가 움직이거든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쉬운 구간이다. 삼성전자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도 파생 시장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삼성전자 보유자들은 좀 아쉽겠지만 그런 것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가느냐? 자, 코스피 상단이 2650 정도로 잡혀야 올라갑니다. 한 번쯤. 코스피 지수가 도깨밸류가 늘 일주일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지수 상단은 어디고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수 상단이 2650까지 나와야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그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인 것은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날은 하단의 배팅이 2500 정도, 2500 밑으로까지도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한 날이다. 도깨비가 아침에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도깨비가 이 채널방에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린다고 여기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 코스피 지수 상단 2600, 이건 변함이 없고 지난주부터 이 정도 나와 있었고 하단은 다시 2530부근으로 올라온, 자, 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9시 3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파생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해서 제가 15분 정도 지켜보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파생시장에서 움직이나 보고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시장 흐름을 계속 보니까 역시나 2560 밑으로 장중에는 내려갔지만 이렇게 아래꼬리 쭉 끌어당겼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 연휴 전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의 악재 때문에 하단에 배팅한 애들이 오늘 추가 배팅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더라도, 변동성이란 뭡니까? 오늘 밤 정확히 새벽 3시에,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발표는 동결이 아주 강하지만은, 우세하지만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스위스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기대감이 있고 호재가 좀 더 많습니다. 호재가 많은데도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못 올라온 것은, 이 정도밖에 못 올라온 것은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옵션 만기 상단이 이 정도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면서 아직은 못 가고 있다. 그런데 옵션 만기가 끝나고, 자, 내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미국에서 파월 의장 발언도 호재성 발언하고 중국하고 미국 협상이 잘 된다면은 우리 증시가 지수 상단 위로 어느 정도 쫙 이 직전 고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발언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스위스에서 협상이 또 잘 안 끝난다면은 또 2600 코앞에서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현금이 100%야. 현금이 100%인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50%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하는 대다수의 지금 포지션이 현금이 많습니까? 주식이 많습니까? 주식이 많단 말이에요. 보유 주식이. 그냥 보유 주식만 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뭐 급등이 나와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이 시장 좋을 때처럼 막 10% 20%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있는 현금은 들고 있대 보유 종목만 가지고 보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좋은 발언을 안 했고 협상이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지수가 내려오면은 지난주 말일이 아니고 연휴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2530 정도까지 지켜준다 했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 2500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2500 밑으로도. 근데 그것이 오늘 종식됐어요. 추가적으로 2500 밑으로 내려가는 건 추가적으로는 아직은 안 들어왔어. 상단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야, 나는 위로 가는 걸 원해. 아이고, 나는 밑으로 가는 걸 원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쭉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기까지는 오늘 밤 새벽에 뭐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2530 또는 2550 그 정도는 지켜줄 흐름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코스피 지수 밴드 좁아졌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600에서 2500 이 정도 밴드가 100이잖아. 100에서
2540 요 정도까지 40에서 50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밴드가 50포인트로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변곡점이 생기는 거예요. 밴드가 좁아지면서 압력이 생기면서 어느 한쪽으로 위로 푹 가든지 밑으로 쭉 내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위스에서 협상 기대감도 있고 등등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좋은 내용이니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악재 시나리오가 작아진다는 건 뭐냐? 자, 정치적인 악재는 그게 계속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틀 연속으로 악재가 오전에는 좀 보였어요. 오전에는 보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호재 기대감을 더 믿어보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벨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연휴 전에 2530은 지켜주고 2600 요 정도 밴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뭐 탄핵안을 또 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자, 대행인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악재에 있어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2500 정도, 2530에서 2500 또는 2500 밑으로까지 하락에 배팅한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되나 추가적으로 하락 배팅한 애들 들어오나 봤는데 하락 배팅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지만은 지수 하단이 2530에서 50은 지켜주는 흐름으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 하락이 배팅 들어온 것이 내일 만기를 앞두고 들어온 물량은 아니고 다음 주 물량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크게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준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호재 쪽으로 간다면은 자 밴드가 좁아졌기 때문에 밴드가 좁아지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파이프에 압력이 생기면 그 파이프에 꽉 찬 물이 나가는 흐름이 강하게 나가겠죠. 질금질금 흐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재가 나오면 그 반대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쫙 내려간다. 그 흐름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위로 가면은 하루에 5, 60포인트는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만히 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현금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뭘 들어가서 현금 비중을 줄이는 것까지는 하지는 말자. 이렇게 답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 분위기는 맞지 않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 지금까지 주식 처리한 도깨비 빌렸습니다.